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휴가를 떠났고요. 대선 후보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국민의힘 보면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는 기습 입당 이후 최근까지도 미묘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고조됐는데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준석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곧장 SNS에 글을 올려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이제까지 당 행사 보이콧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며 윤 전 총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은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을 관리를 잘해서 잘 뽑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의심이 돼요. 뭐냐면요. 민주당 경선이 들어가고 민주당 경선 예비할 때도 룰 미팅하고 그럴 때도요. 송영길 대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잖아요, 언론에. 이게 대선 공식 ABC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원로 의원들, 그다음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중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 관종 대표 때문에 당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국민의힘. 아니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상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뭐. 아니 몸 푸는 것도 전체 게임의 일부 아니에요. 지금 몸 풀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르헨티나 메시, 포르투갈의 호날두 둘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몸을 풀고 어떻게 그 체력 상태가 이거 전 세계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FIFA 회장이 혼자 나와갖고 다니면서 우리 축구를 위해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토론 주제하고 이런 걸 똑같습니다. 월드컵 결승이 열리면 메시하고 호날두만 그 초청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각광을 받으면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되는데 FIFA 회장이 그냥 그 노구로 이끌고 나를 좀 비춰주셔. 이건 뭐냐면요. S관종이라고 그래요. S관종. S관종이 뭔지 아세요? 슈퍼관종. 어떻게 아세요? 예. 평상시에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 아닙니다. 예. 지금 생각했습니다. S관종을 어떻게 아세요? 지금 생각했습니다. 스몰 관종도 있고, 예. 예? 심플 관종도 있고, 슈퍼 관종도 있는데 어떻게 슈퍼 관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잘 알아듣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자체가 언론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진짜 당대표면요. 예. 숨어줘야죠. 그리고 우리 대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 그 후보들 뒤로 숨어야죠. 이게 보세요. 경선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형태를 계속할 겁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구구절절이 맞잖아요. 일단 맞다고 동의하고 박수치라고 여기 룰이 그렇잖아요. 토론 룰이.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예. 많은데 예. 차마다 얘기를 하기가 진짜. 절반만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뭘 하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 경선을 하고 네. 선거를 하고 그러면 이 지금 이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 그러니까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무대의 주인공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죠. 그래서 무대를 이제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 무대를 세팅하고 이 후보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당대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배우가 아니고 자기는 감독인 거예요. 그 감독이 나와서 설치는 경우는 네. 없는 거죠. 그리고 1724 기박 난동 사건입니다. 감독이 직접 출연했고 폭망했고 그 감독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도 거기서 폭망한 다음 5년 동안 이 침체기를 겪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감독이 날뛰는 영화는 그냥 그 영화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사 자체가 폭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원봉사를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후보들이 자원봉사를 나간다. 그러면 자원봉사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알리기 위한 선거 거죠? 운동의 예. 일환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르르르 나가면 이게 선거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각자 따로 나가서 누구는 경상도를 가고 누구는 서울로 가고 누구는 제주도로 가고 이렇게 해야 효과도 극대화돼서 우리 당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네. 거죠. 지금 자기가 이제 어디를 가서 여기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아무 각자 효과도 일정이 없는. 있잖아요 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현재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번 대선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 그죠? 이번 대선을 관리하시는 것이지, 설마 차차기 대선이나 차차차기 대선을 준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기서 레이스거는 자기의 모습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얼굴을 많이 비춰야 되고. 그런데요, 착각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는요, 3월 9일 대선과 그때 결정되는 네. 거죠. 대선과 그냥 한 묶음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내가 서울시장 나간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정치권에 아주 유명한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적 워딩. 깨몽. 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맥락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라든지 거기에 이제 실세 이제 권력의 실세 또는 권력의 어떤 이너서클이 이제 네.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또는 이제 물론 경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뭐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를 한다. 그럼 또 역시 패배한 대통령 선거를 이끈 당대표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없어요. 예.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뭐든 간에 뭘 해보려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당대표로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시험대가 되는 게 18일과 25일에 이제 경선 준비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제대로 진행이 또 안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아니 거라고 저는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선하기 전에 무슨 토론회를 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아니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멋대로 하느냐? 왜 한대요 그거를? 18일과 25일에 이거 뭘 왜 한대요? 뭐 때문에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경선 레이스가 걸리면 토론이 공식적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책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후보를 좀 미리 속관리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아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그럼 예비 경선이 있잖아요.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공식적인 경선 예비에 일정이 그 예비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룰이 그러면 없어요.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 룰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룰이 딱 정해졌는데 룰 바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는 없는 네. 거죠. 이런 거예요. 그 양 팀이 그 11명 국가대표 선발을 하는데 그럼 국가대표 선발하면은 그 몇 가지 경기를 통해서 평가전을 통했고 이 선수 놓고 저 선수 놓다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엔트리 뭐 22명 발표를 하는데 야, 이 예비 그 평가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축구는 달리기가 중요하니까 한 20명, 30명 세워놓고 100m 경주를 먼저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언제 100m 시합한다 그랬냐?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단 토론회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만 나오지 않게 되면 예. 또 입장이 좀 난처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뭐 갈등이나 갈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도 이제 자가격리를 했고요. 자가격리 중에 또 올린 사진이나 이런 것도 논란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본인이 부동의 야권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어떤 마이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해진 룰이 아닌데 여기를 왜 나갑니까? 그 캠프에서 암만 아마추어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걸 모를까요?
이게 20명이기 때문에 토론의 방식 이런 것도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요. 예비 후보 그 선정 과정은. 가급적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공격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도 세우기도 전에 다 나와라? 그래갖고 19대 1로 윤석열을 조져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걸 왜 응합니까?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런 판단이 안 섰으면 이 알고리즘 꼭 봐야 돼요. 다른 유튜브 보지 말고. 근데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토론회 개최를 강행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머릿속에서는 윤석열 지우기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 경선을 왜 합니까? 경선을 본선을 이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선 준비를 하고 당 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 것도 본선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높은 주자를 특혜를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을 굳이 당에서 자꾸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야, 그때 당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았던 주자를 지지율을 막 깎아내렸다. 이런 원망을 듣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유발한 지도부나 이제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어떤 향후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거는 위장술입니다. 윤석열 후보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예측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밥상을 깔아놔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리고 경선 버스 출발한다고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거의 협박하듯이 입당을 강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입당해놓고 나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룰을 갖고 와갖고 명백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이 밥상을 들이미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독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받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 독재 정권의 후예답게 폭력적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제 말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예.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그 재보선 전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재보선을 하면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됐냐면 안철수, 오세훈 모델을 보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나가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후보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누구든지 일단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다른 후보가 후보만 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후보를 만들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서 억지로 후보의 지지율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려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위험하다. 정말 우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저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최고위원들이 그 초짜 최고위원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저기가. 그 김재원 의원만 유일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뭐가 뭔지 찍어봐도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산전수를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기술적 측면에서 능하거든요. 지금 안 하던 걸 갖고 왔잖아요. 없던 구를. 그런 거 최고위원들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데 있잖아요. 경선이라든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뭔가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위 후보가
아주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1위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고 네. 그것이 우리 당 지지자들의 의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손질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네. 반민주적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화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전잘 두 잘하고 분이 있어요. 대동단결하셨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